100% 독자 기술 GPU 개발 성공. 삼성의 발표가 나오자 전문가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소식은 들으시면 마음이 뿌듯해지실 겁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독자 GPU 설계 기업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CPU 성능은 39% 끌어올렸고 늘 모두의 발목을 잡던 발열 문제는 16%나 낮췄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배하던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기술 주권을 되찾으려는 삼성전자의 담대한 도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서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가을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카페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A사 용지를 펼쳤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절대 안 될 거라던 기술. 그 기술을 한국 기업이 시작했다는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GPU라는 게 뭔지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GPU가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질지를요.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20년을 일했습니다. 반도체 컨설턴트로요. 그러니까 제 일이 뭐냐면 기술 회사들이 어떤 칩을 쓸지, 어떤 회사와 손잡을지 조언해 주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회의실을 드나들었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미래는 GPU가 좌우한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GPU요? 그냥 게임할 때 쓰는 그래픽 카드 아닌가요? 아니었습니다. GPU는 인공지능의 두뇌였어요. 자율주행차의 눈이었고 로봇의 신경이었고 메타버스의 심장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작은 칩 하나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는 거였어요. 이걸 쥔 나라가 다음 20년을 가져간다.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GPU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의 손에 꼽았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퀄컴. 이 5곳이었어요. 정말로요. 수천 개가 넘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제대로 된 GPU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은 이 5곳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GPU는 단순히 칩 하나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받쳐줘야 했어요.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했고 게임 회사들과 인공지능 연구소들이 모두 그 GPU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생태계 전체를 구축해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을 장악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년 넘게 한 우물만 팠거든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GPU 없이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요?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만 말하게 만든 것과 비슷했습니다. 삼성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삼성 메모리는 정말 대단해. 디램은 삼성 아니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은 자주 들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GPU는 다르지.
메모리나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거든요. 너희는 그냥 공장 돌리는 거나 잘하면 돼. 진짜 혁신은 우리가 한다. 이런 뉘앙스요. 2022년쯤이었을 겁니다. 한 컨퍼런스에서 퀄컴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은 좋은 파트너야. 우리가 설계한 걸 잘 만들어주거든. 근데 설계까지 하려고 하면 글쎄,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 저는 그 순간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좋은 파트너. 잘 만들어주는 곳. 들으면 칭찬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우리 말대로만 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엑시노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 칩이에요. 갤럭시폰 안에 들어가는 두뇌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엑시노스 안에 들어가는 GPU는 삼성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AMD 거였어요. 삼성은 AMD한테 돈을 내고 AMD가 설계한 GPU를 빌려 쓰는 구조였습니다. 엑시노스 2200, 2300, 2400, 2500 계속 그랬어요. 얼마를 냈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공개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 단위라고 했어요. 로열티라는 이름으로요. 수천억 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제가 2023년 초에 한국 출장을 갔을 때 삼성 내부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오래 일하신 엔지니어셨어요. 저녁을 함께 했는데 술 한잔 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AMD한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게 그게 참.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냥 술만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남의 것 빌려 쓰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적은 회사만 GPU를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첫째, 기술이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CPU는 한 번에 하나씩 일을 처리하는데 GPU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해요. 마치 한 명의 천재가 일하는 것과 수만 명의 사람이 공장에서 협업하는 것의 차이랄까요? 설계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개발비만 조 단위예요.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요. 셋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3년, 보통은 5년 이상 걸려요. 그 사이에 경쟁사들은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 뒤쫓아가려면 숨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는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엔비디아나 AMD 칩을 사다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중국의 큰 회사들도 GPU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강국이라는 독일도 프랑스도 GPU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도전한다고요? 2023년 여름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갔습니다. 반도체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삼성이 자체 GPU 개발한다던데 들었어? 상대방이 피식 웃었습니다. 들었지. 근데 진짜 할까? 말만 그런 거 아냐? 글쎄. 해봤자 AMD 따라가기도 벅찰 텐데.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업계의 솔직한 반응이었거든요. 비웃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요. 2023년 가을, 제가 그 문서를 받았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서는 간단했어요.
삼성전자가 독자 GPU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목표는 2027년까지 완전한 독립.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1단계에서는 AMD 기술을 일부 활용하되 삼성이 직접 설계하는 부분을 늘린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기술로만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는구나. 현명한 전략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위험하니까 먼저 절반만 독립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독립하는 거죠. 마치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엔 튜브 끼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튜브를 빼는 것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될까? 정말로?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동료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15년 일한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삼성 GPU 얘기 들었어? 그 친구가 한숨을 쉬더군요. 들었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거야. GPU는 정말 다른 세계거든. 그래도 삼성이잖아. 메모리에서 1등 하는 회사인데. 메모리랑 GPU는 완전히 달라. 메모리는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잖아. 반복이야. 근데 GPU는 매번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해. 인공지능도 바뀌고 게임도 바뀌고 요구사항이 계속 달라지거든. 그걸 따라가려면 정말 미친 듯이 똑똑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해야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알아? 삼성이 요즘 우리 쪽 사람들 엄청 스카우트하고 있어. 연봉을 후하게 준대. 그래서 몇몇은 넘어가더라고. 진심이구나. 응. 장난이 아니야. 진짜 하려나 봐.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밤하늘은 늘 흐렸어요. 안개가 많아서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뿌연 하늘 아래 빌딩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삼성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몰랐습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일본 도쿄에 있었어요. 거기서 열리는 전자박람회에 참석하러 간 거였죠. 그 자리에서 손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그분이 물어보시더군요. 삼성이 GPU를 직접 만든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삼성이니까.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GPU 개발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요. 근데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AMD랑 협력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그랬군요. 삼성도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시작은 하겠지만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엔 다시 AMD로 돌아갈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가 났습니다. 왜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거지? 물론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GPU 개발을 시도했다가 포기했으니까요. 소니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요. 하지만 그래도요. 시작도 안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건 뭔가 억울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삼성 뉴스를 검색했어요. 별다른 소식은 없었어요. 그냥 엑시노스 관련 기사 몇 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GPU 개발 소식은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조용히 진행 중인 거였죠. 그래. 조용히 하는 게 맞아. 떠들면 방해만 받으니까요. 2024년 봄 저는 한국에 잠깐 들렀습니다. 가족들 보러요.
그때 옛날 대학 동창을 만났어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요즘 어때? 바빠? 친구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바쁘지. 미치겠어. 근데 재밌어. 뭐가? 우리 팀에서 하는 일이. 말 못하지만 진짜 재밌어. 저는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GPU 얘기구나. 힘들지? 힘들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있잖아. 뭔가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게 좋더라고. 남의 거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설계하는 거. 그게 주는 느낌이 달라. 친구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자의 자부심이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명예 때문도 아니라 그냥 우리 것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했더니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그해 여름쯤 조용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뭔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 테스트 결과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비공식 루트로 몇 가지 정보를 입수했어요. CPU 성능이 전작 대비 39%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39%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진 한 장 편집하는데 10초 걸렸다면 이제는 7초 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훨씬 빨라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NPU였습니다. NPU는 인공지능 전용 칩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보정되잖아요. 밤에 찍어도 밝게 나오고 인물 사진 찍으면 배경이 흐려지고. 그게 다 NPU가 실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엑시노스 2600의 NPU는 전작 대비 113% 향상됐다고 했어요. 113%요. 거의 2배가 넘는 성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시간에 2배로 복잡한 인공지능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이 더 예뻐지고 음성 인식이 더 정확해지고 번역도 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나노 공정, GAA 기술. 어려운 용어죠.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칩은 점점 작아집니다. 같은 크기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어야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만들기가 어려워요. 1나노라는 건 10억 분의 1미터예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예요. 그 작은 세계에서 정밀하게 회로를 그려야 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새어나가거든요. 마치 물을 담는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요. 그래서 나온 게 GAA 기술입니다. 사방에서 감싼다는 뜻이에요. 기존에는 트랜지스터를 평면에 놓고 위에서만 눌렀다면 이제는 사방에서 꽉 잡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가 안 새고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양산에 성공한 곳이 삼성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AMD도 인텔도 아직 못한 걸 삼성이 해낸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래서 삼성이 자신감을 가졌구나. 메모리에서 쌓은 미세 공정 기술. 그걸 GPU에도 적용하는 거였어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제조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한 기술 매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AMD가 삼성의 GPU 개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경쟁사 모니터링이려니 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허 문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작됐구나. AMD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삼성은 지금까지 좋은 고객이었어요. 매년 수천억 원씩 로열티를 주는 고객이요. 그런데 그 고객이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AMD로서는 큰 수입원을 잃는 거예요. 게다가 삼성이 성공하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우리도 자체 GPU 만들자고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 AMD의 모바일 GPU 사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막아야 했겠죠. 어떻게든요. 실리콘밸리에서 특허 전쟁은 흔한 일입니다. 저도 수없이 봤어요. 엔비디아와 AMD도 과거에 몇 번이나 법정 싸움을 했고 인텔과 다른 회사들도 계속 소송을 주고받았습니다. 승부가 나려면 몇 년씩 걸려요. 수천억 원이 오가고요. 그 과정에서 개발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막대한 합의금을 내고 끝나거나요. 저는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버틸 수 있을까? 11월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샌프란시스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삼성 GPU 개발이 역풍을 맞고 있다. AMD 임원들이 지적 재산권 보호 전략을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 삼성의 칩 야망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어요. 댓글란도 열어봤습니다. 삼성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AMD 이기기 힘들 텐데. 차라리 계속 협력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이메일로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삼성 관계자로부터였어요. 몇 달 전에 명함을 주고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요한 발표? 무슨 발표일까? 혹시 포기한다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AMD와 합의를 봤다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 근처의 한 회의실이었어요.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참석자도 많지 않았고요. 제 옆에는 미국에서 온 다른 컨설턴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분도 1명 계셨고요. 우리는 모두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임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화면에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엑시노스 2600 진행 상황과 미래 로드맵.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공개입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엑시노스 2600 개발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성능 향상 수치들이었습니다. CPU 39% 향상, GPU 여기가 중요합니다. GPU 아키텍처의 40% 이상을 삼성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40%. 저는 그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반은 아직 AMD 기술이지만 나머지 반은 삼성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NPU는 113% 향상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기술입니다. 그분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AMD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걸 압니다. 특허 이슈도 인지하고 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팀과 함께 모든 기술적 경계를 명확히 했고 침해 요소는 없습니다. 그분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엑시노스 2800에서는 100% 독자 설계 GPU를 탑재할 것입니다. 2027년
엑시노스 2800. 그 단어들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한 문장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만든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11월인데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심이구나. 정말로 해낼 작정이구나. AMD의 압박도 업계의 회의론도 기술적 어려움도 다 알면서 그래도 가겠다는 거였어요. 왜일까요? 돈 때문은 아닐 겁니다. 수천억 아끼자고 조단위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요. 명예 때문도 아닐 거예요. 실패하면 오히려 망신이니까요. 그럼 뭘까요? 저는 그날 오래전에 만났던 그 엔지니어 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AMD한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게 그게 참. 아, 그거였구나. 자존심이었어요. 우리 기술로 당당하게 서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남의 것 빌려 쓰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험한 길이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뒤만 쫓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고객사들에게 보낼 보고서였습니다. 삼성의 GPU 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다. 이건 독립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었어요. 문제는 삼성이 해낼 수 있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해냈을 때 일어날 일에 세상이 준비되어 있느냐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지금도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일하고 있겠죠. GPU를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그들은 알까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전 세계 손에 꼽는 회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분이 물어보시더군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요. 아, 한국. 삼성, 현대, 좋은 회사들 많죠? 네. 저는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분은 모르실 겁니다. 삼성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의 한 회사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다는 걸. 2024년 12월 그 해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저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노트북에요. 2024년은 시작의 해였다. 삼성의 GPU 독립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해. 그리고 앞으로 올 폭풍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한 해. AMD의 압박은 계속될 겁니다. 더 강해질 거예요. 업계의 회의론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기술적 난관도 끊임없이 나타날 거고요.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그 사람들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켜볼 것이다. 이 여정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밖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어요. 2025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삼성이요. 그 엔지니어들이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기술 전쟁. GPU라는 미래의 심장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기술 패권 구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이 만든 규칙을 따라왔어요. 남들이 정한 표준을 받아들였고 남들이 개발한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가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규칙을 만들고 우리 표준을 세우고 우리 기술로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GPU를 가진 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이 될 테니까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기밀 주요 개발 업데이트.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인 내용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그날 절대 잊을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실리콘밸리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는 그 문장 아래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엑시노스 2600의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CPU 성능이 예상보다 더 좋았고 NPU는 목표치를 훨씬 넘어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GPU 아키텍처의 42%가 삼성 자체 설계. 나머지는 다음 세대에서 전환 예정.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2%. 반이 넘진 못했지만 거의 반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5년 2월쯤이었을 거예요. 한 기술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2600, 진짜 삼성인 건 얼마나 되나? 글쓴이는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였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썼더군요. 삼성이 독자 GPU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AMD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마케팅일 뿐이다. 댓글란이 난리였습니다. 역시 그렇군. 삼성이 GPU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됐어. AMD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과대 광고 심하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절반만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아직 AMD 기술이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다른 매체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업계 소식통들이 삼성의 GPU 역량을 의심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제목도 나왔어요. 삼성의 독립 추진 속에서 AMD가 라이선스 조건을 재검토 중.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시작이구나.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프레임 전쟁이었습니다. 삼성이 실제로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믿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계에 이런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삼성은 GPU를 제대로 만들 역량이 없다. 한번 이런 인식이 박히면 나중에 진짜 결과물이 나와도 의심받게 됩니다. 어차피 AMD 기술 베낀 거 아냐? 이런 식으로요. 저는 3월 어느 날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AMD 관계자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삼성 쪽 일하시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삼성이 야심차게 GPU 한다던데.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해보겠죠. 쉽진 않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웃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GPU는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태계가 받쳐줘야 해요.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믿고 써줘야 하는데 그게 10년, 20년 걸리는 일이에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협박이기도 했어요. 너희는 못해라는 메시지였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와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분한테요. 지금 언론 플레이 당하고 계신 거 아시죠? 압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대응 안 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때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과물이 나올 때요. 말로는 안 됩니다. 보여줘야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결국 제품이 모든 걸 증명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견뎌야 할까요? 4월이 됐습니다. 한 유명 투자은행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였는데 거기 삼성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GPU 개발 노력은 기술적 복잡성, 생태계 문제, 잠재적 지적 재산권 충돌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 지적 재산권 충돌. 그 단어가 공식 보고서에 들어간 겁니다. 주식시장이 반응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날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AMD와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어요. 소송을 걸거나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언론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업계 소문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파트너 회사들이 망설이고 개발자들이 관망하게 됩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삼성이 지쳐서 포기하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5월 중순쯤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전격적으로 기술 설명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서울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5월 말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던 걸 기억합니다. 행사장은 삼성 본사 대강당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언론사, 애널리스트,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 모였더군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삼성 시스템 사업부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말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첫 문장이 강렬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CPU 성능 39% 향상.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예전에 사진 앱을 여는데 3초 걸렸다면 이제는 2초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게임을 켜는 것도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NPU였습니다. 113% 향상. 2배가 넘는 성능이에요. 그분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일상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사진을 찍으면 지금도 꽤 밝게 나옵니다. 하지만 엑시노스 2600에서는 거의 나처럼 밝게 나옵니다. 실시간으로요. 화면에 비교 사진이 떴어요.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음성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문장 하나 번역하는데 12초 걸립니다. 엑시노스 2600에서는 거의 동시 통역 수준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열은 16% 개선됐습니다. 발열 16% 개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능을 올리면 보통 열이 많이 나거든요. 마치 자동차를 빨리 달리면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삼성은 성능은 올리면서 열은 오히려 줄인 겁니다. 어떻게요? 일나노 공정, GAA 기술 덕분이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예전 연탄 난로는 따뜻하긴 한데 연탄을 많이 태워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전기 온풍기는 적은 전기로도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PU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GPU 아키텍처 중 42%는 삼성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어요. 어떤 부분을 삼성이 했고 어떤 부분이 AMD 기반인지 나눠서 보여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여전히 AMD 의존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절반 이상이 AMD 기반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독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100% 삼성 독자 설계로 갑니다.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한 단어만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7년 엑시노스 2800 완전한 독립의 해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로비에서 다른 참석자들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진지하네. 진짜 할 것 같은데? 근데 AMD가 가만히 있을까? 마지막 그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랬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문자였어요. 제 동료였습니다. 삼성 발표 봤어? 업계 난리 났어. 다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삼성이 선택한 방식이구나. 침묵으로 참다가 한 방에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어요. 6월에 들어서면서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엔지니어 2명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삼성 발표 봤어? 응. 숫자는 인상적이더라. 근데 진짜 독자 설계로 갈 수 있을까? 글쎄 쉽진 않겠지. 근데 삼성이니까 모르긴 해. 삼성이니까. 그 단어가 예전과는 다른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경계였어요. 7월쯤 저는 한 미팅에 갔습니다. 퀄컴 관계자들과의 미팅이었어요. 대화 중에 누군가 삼성 얘기를 꺼냈습니다. 삼성이 GPU 독자 개발한다는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퀄컴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봐. 삼성 기술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문제는 생태계야. 우리가 20년 동안 쌓은 걸 삼성이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응. 근데 있잖아, 삼성한테 한 가지 우리가 없는 게 있어. 뭔데? 메모리.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메모리가 왜? 생각해봐. GPU랑 메모리가 같은 회사 제품이면 둘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잖아. 속도도 빨라지고 전력도 줄고.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메모리를 사다 쓰니까.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전율이 일었습니다. 맞아요. 그거였어요. 삼성의 진짜 무기는 GPU 단독이 아니라 GPU와 메모리를 함께 가졌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는 GPU는 강하지만 메모리는 안 만들어요. 삼성은 메모리 1이면서 이제 GPU까지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그날 저녁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PIM이라는 기술이었어요. 메모리 내 연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걸 GPU로 가져와서 계산하고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창고에 물건이 있으면 그걸 작업장으로 가져와서 조립하고 다시 창고로 가져다 놓는 것과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죠. 그런데 PIM은 다릅니다. 메모리 안에서 바로 계산을 해버려요. 창고 안에서 바로 조립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속도는 몇 배 빨라지고 전력은 확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게 메모리와 연산칩을 모두 만들 수 있는 회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못해요. 메모리를 안 만드니까요. 삼성은 할 수 있어요. 둘 다 만드니까요.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래서 AMD가 긴장한 거구나. 삼성이 단순히 GPU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가려는 거였어요. 엔비디아도 못하는 방식으로요. 8월 말 한 기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삼성연구원이 발표를 했어요. PIM 기술에 대해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GPU에도 적용할 계획인가요? 삼성연구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2027년이구나. 엑시노스 2800에 들어가는 거구나. 독자 GPU에 PIM까지 결합하면 그건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엔비디아 출신 한국인 친구와 저녁을 먹었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제가 물었더니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다들 삼성 얘기해. 회의 때마다 나와. 긴장하는구나. 긴장 정도가 아니야. 경계하고 있어. 삼성이 진짜로 독자 GPU 만들면 우리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 그 정도야? 응. 그리고 있잖아, 더 무서운 건. 친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삼성이 메모리랑 GPU를 같이 가지면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우리랑 경쟁하게 돼.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 모든 분야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뭐라고 해? 주시하라고. 삼성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라고 했어.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이게 단순히 삼성과 AMD의 싸움이 아니구나. 삼성과 엔비디아의 싸움도 아니고. 이건 더 큰 그림이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 패권 구도에 도전장을 내민 거였어요. 지금까지 미국 회사들이 정한 규칙을 따르던 나라가 이제 자기 규칙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10월 중순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이 2027년 엑시노스 2800 로드맵을 공개한 거예요. 공식 발표였습니다. 100% 자체 GPU 아키텍처, AI 가속을 위한 고급 PIM 통합, 외부 라이선스 불필요. 그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제 AMD의 허락도 퀄컴의 기술도 엔비디아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뉴스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기술로 자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새 들어 살다가 드디어 자기 집 문을 여는 순간 같았어요. 실리콘밸리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이메일함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진짜야? 삼성이 정말로 독자 GPU를 완성한다고, PIM까지 넣는다고.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11월 초 저는 다시 한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거기서 1년 전 만났던 AMD 관계자를 또 마주쳤어요. 이번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더군요.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삼성 얘기만 나오면 누군가 비웃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들 진지했어요. 심지어 긴장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대하고 있는 건 삼성이라는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걸요. 정부의 지원, 수십 년간 쌓인 반도체 기술, 밤낮 없이 일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술로 하겠다는 의지. 그 모든 게 하나로 모인 거였어요. 12월이 왔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이었어요. 저는 그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은 전환의 해였다. 삼성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해.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해. 크리스마스 즈음 저는 한국에서 온 소포를 하나 받았어요. 옛날 대학 동창이 보낸 거였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친구요. 안에는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형, 우리 해냈어.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해. 2027년에 다시 연락할게. 저는 그 메모를 읽고 울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샌프란시스코 하늘에는 별이 많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밤을 새워 일하고 있겠죠. GPU를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론이 뭐라고 해도 경쟁사가 압박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칩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이메일을 한 통 썼어요. 제 고객사들에게 보내는 전망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7년을 주목하라. 삼성이 완전한 독자 GPU를 출시하는 해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다. 기술 지형도가 바뀌는 해가 될 것이다. 1월 중순쯤 삼성이 조용히 발표를 하나 했어요. 엑시노스 2800 개발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2027년 출시 예정대로 진행 중.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간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는 한석간 뉴스를 봤습니다. 한 대형 자동차 회사가 AI 칩 파트너십을 위해 삼성과 협상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자율주행차에 쓸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GPU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였죠.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그 뉴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 생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다른 회사들이 삼성을 파트너로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3월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 게임 회사가 삼성 GPU 최적화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2800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2027년이 되면 시장이 달라질 거라는 걸요. 4월 중순 저는 또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엔 삼성이 공식 초청한 거였어요. 파트너사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놀랐어요. 참석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전 세계에서 모였더군요. 삼성 임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27년 하반기 엑시노스 2800이 출시됩니다. 화면에 칩 이미지가 떴어요. 이 칩의 GPU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이 설계했습니다. 단 한 줄의 외부 코드도 없습니다. 청중석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GPU는 PIM 기술과 결합됩니다. 메모리와 연산이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어요. 기존 방식과 PIM 방식의 속도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차이가 압도적이었어요. 거의 5배 빨랐습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AI 서버, 자율주행차 로봇, XR 기기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길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길을 만든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는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빌딩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까요?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밤을 새워 주말도 없이 온갖 압박과 회의론을 견디면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으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 기술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날 저녁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 몇 명이었어요. 다들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한 친구는 의사였고, 한 친구는 변호사였고, 한 친구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술 한잔하면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형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 솔직히 한국이 기술로 미국 이길 수 있다고 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우리 길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있잖아,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일 보면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술 뉴스를 보는데 이런 헤드라인이 떴어요. 엔비디아 CEO가 삼성을 AI 칩 시장에 떠오르는 경쟁자로 언급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삼성을 경쟁자로 안 봤는데요. 이제는 엔비디아 CEO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변한 겁니다. 세상이요. 6월 말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삼성분과 작별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제 컨설팅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그분이 웃으셨어요. 고생은 우리가 했죠. 선생님은 지켜봐 주신 거고요. 지켜보는 것도 일이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027년이면 정말 나오는 거죠? 100% 독자 GPU?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옵니다. 반드시요. 확신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남의 것 베낀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한 거니까요. 그분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게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그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7월 초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기사분이 라디오를 켜셨어요. 기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2027년 출시를 위한 자체 GPU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사분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삼성? 한국 회사 아니야? 대단하네. 저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로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의존의 종말 삼성이 GPU 게임을 재정의한 방법.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2027년은 단순히 새로운 칩이 출시되는 해가 아니다. 한 나라가 기술 주권을 되찾는 해다. 그리고 그 여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나는 확신한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하늘 너머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일하고 있겠죠. 마지막 점검을 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돌리고 2027년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이 누군가는 이렇게 싸워줬으니까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래도 해보자고 했으니까요. 쉬운 길 대신 험한 길을 택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담긴 결실이라는 게요. 2027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해가 오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걸요. 삼성 엑시노스 2800, 100% 독자 설계 GPU, PIM 기술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술이라는 자부심. 그게 세상에 나오는 날 저는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날을 함께 축하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니까요. 한 나라가 기술로 자립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 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창밖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멀리서도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어둠을 밝히는 것들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2027년. 저는 그 해를 기다립니다. 당신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이야기를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를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